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학원 영어과 과장이고요. 부원장입니다. 뭐랄까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오늘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서 현실적인 얘기 좀 드리면서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수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이씨. 네. 오늘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절대평가 시대 수능 영어 난이도의 이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원래는 2017년부터 평가원 발표 목표가 한 9% 정도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2등급이 11%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정도 선에서 했던 건데 뭐 가시네. 네, 그래요.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6월에 8.1%, 9월에 5.4, 수능에 10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됐냐면 너무 쉽단 말이 나왔어요. 상대평가 2등급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4점이 작년이죠. 7.9이고 수능이 5.3이었어요. 상대평가 1등급이 4%죠. 그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죠? 근데 동점자를 기준으로 하면 4%를 좀 넘어가요. 수리과외 같은 경우가 5.7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절대평가인데 등급이 더 비율이 적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그 평가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작년 무디스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가 꼭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였고, 두 번째는 일선학교 고3들이 90점만 넘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공부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도 한 7.8, 5.88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7%대를 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절대평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등급 간 격차를 1점밖에 안 줬거든요. 1등급, 2등급 차이를. 근데 올해부터 5점으로 올렸어요. 익히 뭐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89점을 받냐 90점을 받냐를 보시면 1점 차이잖아요. 수능에서. 근데 90점을 받냐 89를 받냐 1, 2등급이 갈라졌죠. 그럼 총점에서 5점을 까버려요. 실제 1점 차이인데 외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센 수도 있고 뭐 수시에서 최저 맞추는데 가장 좋다 이런 거야 뭐 다 이렇게 아는 얘기니까. 왜냐면 수학이야 뭐 97이 나와도 1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 97은 아니죠. 95가 나와도. 영어는 뭐 90만 넘으면 1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최저를 맞추는 데는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영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고 보시면 왜 어렵냐면 듣기가 34점이고요. 독기 66점이죠. 근데 듣기는 보편적으로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상대평가 때는 없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3점짜리 4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을 보면 90이나 91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 때는 뭐 96, 97, 1등급 나오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1등급이 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게 90, 91, 92예요. 무슨 얘기냐면 킬러 문항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거의 다 틀리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고3이나 뭐 재생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등급을 받는다는 건 2개는 틀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더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3이나 4가 나오면 1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계율이 내년부터 바뀌어요. 원래 지금까지 70%였는데 50%로 바뀌고요. 직접 연계를 지향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글감은 다르고 속성은 같다라고 했는데 원래 모든 수능 문제는 출처가 있죠. 그 출처에서 바꿔서 내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원문은 저기 보시면 맨 위에요. 돼지가 많이 먹고 하마도 많이 먹고 코끼리 많이 먹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주제는 동물을 많이 먹는다겠죠. 근데 수능 특강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돼지, 꿀꿀이, 뚱족 이랬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주제는 돼지는 많이 먹는다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 원문하고 좀 바뀌었죠. 동물이 돼지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수능에 출제되면 제일 위에 있었던 원문에서 내는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수능 특강을 보고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끼리 얘기가 바뀌었죠. 그럼 제일 보면 원문에서 동물은 많이 먹는다였던 것이 수능에는 코끼리가 많이 먹는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글감은 달라졌고 속성은 같아진 거죠.
그 애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본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닌 거죠. 결국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EBS 의미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고요. 반대예요. 글감은 같고 성격이 달라지는 케이스죠. 원문은 돼지가 성격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많이 먹는다. 즉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스누스까지 낼 때는 많이 먹는다, 뿔뿔이 뚱족했죠. 돼지 많이 먹는다죠. 그러면 원문에서는 돼지의 특징이었다면 스누스강에서는 많이 먹는 속성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바뀌면 네, 이렇게 합니다. 수능에서는 돼지는 다른 돼지를 괴롭힌다, 뭐 짜증이 심하다, 저파의견들은 이어서 소리를 지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제가 뭐 돼지는 심리학적인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보시면 전반적인 특징이었으니까 돼지가 바뀐 건 아니지만 요게 심리학적인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글감은 같은데 성격이 다르게 나오거나, 두 번째는 글감은 같고 성격을, 아니죠, 다시요, 앞에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정리하세요. 이거 글감은 다르고 성격을 같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감은 같고 성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고3 된 학생들은 내년부터 가장 바뀌는 내용이에요. 영어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능 영어하고 내신 영어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수능 범위가 없죠. EBS 출제를 한다고는 해도 사실 뭐 다 바꾸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신은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수능 영어의 구조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좀 보세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내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유형의 내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형 내신이라고 해요. 기본기가 절대적이란 말을 왜 했냐면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 있어도 단어를 다 바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를 수능식으로 내는 거죠. 대전은 한 8대2 정도 됩니다. 8은 지금 수능형 내신을 내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암기형 내신은 뭐냐면 교과서나 시험 범위가 적은 거예요. 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단점이 뭐냐? 여기 보시면 제 신입생이 그렇습니다. 내신이 1등급이에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수능이 3등급이 나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위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내신 성적을 원래 영어를 잘 못하면 받기도 힘들죠. 한 달 정도 공부를 해도 내신이 안 나와요. 근데 좋은 것은 수능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요거는 패스하고요. 수능 시험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아까 막 말씀드렸지만 내신도 수능형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수능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법 문제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절대평가 9점만 넣으면 되고 어법 문제 하나 나오죠. 3점짜리. 의미가 뭐 없다고 보긴 그런데 너무 방대하고 실용영어 흐름 때문에 좀 무난한 것만 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어민이 읽었을 때 좀 말이 이상한 것만, 지역적인 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럼 논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요. 원래 어문에서는 1학년 모의고사 이렇습니다. 돼지가 글감이었으면 돼지 이렇게 가죠. 근데 옆에 보시면 돼지, 뚱땡이, 저팔계 말을 바꾸죠. 저희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 감사합니다. 이거 밑에 보세요. 단어 5개 있죠. 이 수능 문제였거든요. 선이고, 신문 배달부고, 전달자, 보낸 사람, 비둘기예요. 관련이 없죠. 선, 신문 배달부, 전달자, 보내는 사람, 비둘기예요. 이게 이런 질문이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빈칸이 가장 중요하다였거든요. 그리고 선택지 5개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 관련 없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만 빼고 4개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제가 물건을 팔아요. 저는 A죠.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물건을 팔아요. B가 되겠죠. 그럼 중간에 이걸 택배로 배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 관점으로 보면 선은 점과 점을 연결하죠. 그럼 가운데 있겠죠. 신문 배달도 당연히 가운데죠. 전달자 어떻습니까? 제일 쉽죠. 이게 가운데 있죠. 보통 학생들은 비둘기를 답 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시험 보러 오다 보니까 비둘기를 본 거죠. 999. 정말 씁니다. 이렇게 논리가 전혀 없죠. 실제로 샌더는 어때요? 보내는 쪽이니까 A죠. 그래서 주제가 상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다고 해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학원은 저가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재종과 강사가 고2, 고3 수업 단과도 하고요. 제가 올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고3 학생이 100명입니다, 단과가. 작년에 윈터로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근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좀 잘 친다는 강사가 있으면 제가 만나서 영입도 해요. 그래서 1대1로 내신 가르치고, 수능은 당연히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1월, 6월에는 보시면, 일단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습니다만. 요거에서 이게 수능 마인드 튜닝이라고 하는데, 수능이 어떤 건지 접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내신이 어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학교를 놓고 가르치는 학교 앞에 있는 과외방인 학원이 더 꼼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 정도가 되면 수능형 내신이 많기 때문에 1학년이 아닌 이상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 단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데 수능 성적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수능의 경우는 저희는 재종 강사이기 때문에 수능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도 학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